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나무래 퍼시픽. 예,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의 업계 1위 종목이죠. 음, 자, 주가 먼저 한번 볼게요. 현재는 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자, 2015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8만 5천 원짜리가 거의 44만 원. 이 비싼 게 거의 뭐 한 5배 정도 올랐었고요. 이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5년에 물론 중국이 상당히 좋았지만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워낙 사재기도 많이 했고 중국 관광객이 뭐 엄청나게 늘면서 그때 주가가 피날레를 쳤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에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유럽 위기도 터졌고 사실 그때 사스 문제가 많았죠. 그 사드죠. 사스가 죄송합니다. 사드가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알령을 펼치게 되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내국 중국 관광객들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들이 많이 올라왔던 화장품 업계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무래 퍼시픽 석영배장 쪽이 화장품이 워낙 잘 만들었죠.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게 워낙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소문도 많이 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시세이도 같은 일본 화장품이 이제 좋게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남자라서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들은 걸로 봐서 뭐 그 유럽 화장품들이 우리나라 어떤 동양인들한테 잘 안 맞는 게 있대요. 화장을 좀 하더라도 스타일도 그렇고 뭐 기초 화장도 마찬가지고 색조 화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시세이도 같은 화장품들이 이제 고급화에 선두를 쓰고 많이 유명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필이 많이 되면서 일본 쪽 MS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화장품은 동양에서는 다 알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확대가 됐죠, 이제는. 근데 이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던 것들이 싹 다 빠지면서 이 화장품들이 주가 빠지게 되죠. 16년부터. 40만 원대 초반 중반 있던 것들이 2016, 17, 18, 19, 20년까지 계속 빠져요. 예, 계속 빠졌죠. 사실 중국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뭐 25%, 중화권 다 포함해서 대만, 홍콩 포함하면 30%까지 보기 때문에 뭐 중국 사람이랑 감정적으로 그 얘기를 떠나더라도 경제에서 가장 또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뭐 그중에서 섹터는 또 화장품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봤고요. 요즘 또 명동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더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케이스는 지금 코로나를 빨리 이겨서 자기들은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또 코로나 그, 그 내부적인 그 면역이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백신도 좀 접종이 덜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던 명동 같은 케이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격이던 화장품들이 주가를 많이 바닥까지 치고 40만 원대가 거의 10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굴욕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화가 좀 생겼어요. 자,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 장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이 그 이제 그 4조 7천억 정도 되죠. 야, 화장품 팔아서 매출이 4조 5조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4조 7천억 정도 됐고 그전에도 물론 꾸준히 올랐죠. 뭐 10년 2조 때부터 꾸준히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3천억대에서 뭐 7천억대까지 상당히 크게 성장했고 이때 이제 중국 덕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6년도부터 매출은 잘 유지를 해요. 뭐 저가 매출하고 뭐 어떻게 매출은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등응률이 16년도 고점을 치고 17, 18, 19 작년에는 거의 1,400억까지 급감을 합니다. 오히려 또 이제 순이익 같은 케이스는 200억까지 급감을 해요. 뭐 분기로 보도 보실 텐데 뭐 좋을 때는 이렇게 뭐 2천억도 내지만 100억, 5억, 19년 12월 뭐 4분기 때는 마이너스 적자까지 보게 되고 작년도 4분기가 500억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절감한다고 많이 떨어내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실 미샤 같은 저가 화장품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없사다시피 했죠. 자, 근데 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주가라는 게 보통 경기보다 6개월 선행지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퍼시픽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올라오고 시작하는데 이제 기대감이 사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쳤다.
적자까지 봤는데 더 나올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실제로 1분기 때 좋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면세품 같이 들어왔던 오프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 성장 쪽을 상당히 많이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면세품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바닥을 치면서 더 나빠질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실적을 잠깐 보시면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작년 4분기 때 적자 589억이었던 게 1분기 때 추정 치지만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1,000억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보던 게 흑자전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슬슬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방 기대감이 상당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내용을 볼게요.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지금 IBK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이제 32만 원대에 있던 게 현재 지금 27만 원대 정도 있죠. 오늘 27만 3천 원인데 사실 바닥권이 한 10만 원대 중후반 정도 보시면 돼요. 18만 원, 20만 원 밑에서 거의 이제 한 30% 이상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핵심 문제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엑시트하는 연도잖아요. 예,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는 구간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화장을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여자분들도 뭐 사실 뭐 눈썹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색조 화장이라 하더라고요. 색하는 이제 립스틱 같은 것도 안 팔리고 마스크로 다 가리고 다니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화장을 신경을 쓰고 외모에 더 이제 꾸미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근데 물론 이게 계속 간다 볼 수는 없지만 보복 소비라든지 뭐 보복 화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올해 같은 케이스는 충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테이킹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추가 수익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실제로 화장을 좀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물론 미중이나 우리나라 관계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진핑도 작년에 못 들어온 거 방한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선물을 또 가지고 오겠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한 그 기대감만 하더라도 화장품은 바닥을 쳤다.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보통 정권사랑 비슷해요. 지금 보면 이쪽 저항선 걸리죠. 뭐 32만 원 보시는 분도 있고 이때가 이제 35, 6만 원대인데 이때가 이제 제일 좋았던 해에 박스권 하단 정도 됩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봐요. 32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한 5만 원에서 이제 한 8, 9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대형주축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을 사실 때 이것저것 고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보통 이제 화장품 이제 꽃이 핀다. 이러면 보통 1등주, 2등주가 가고 얘들이 엄청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수혜를 보는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순환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진짜 큰 트렌드가 되고 빅사이클에 대해서 계속된다. 진짜 호황의 뭐 정점을 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사고 적은 걸 사셔도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긴 하지만 미중 관계도 있고 진짜 애들이 뭐 중국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뭐 그걸 확인할 필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때는 업종 대형주를 사세요. 어쨌든 얘들을 먼저 수급이라든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나눠서 보게 되면 화장품도 그래요. 지금 보통 이제 저가 라인이 있고 중가 라인이 있고 그다음 프리미엄 그다음에 럭셔리 라인이 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프리미엄이나 럭셔리 라인을 이제 일본이 되게 잘했다가 1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턴을 하면서 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5년이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중가라든지 저가는 중국도 상당히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미샤 같은 게 없어진 겁니다. 중가나 저가는 중국도 만들어요. 그냥 가성비 좋은 것들. 하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이제 프리미엄국 어떤 위생이라든지 어떤 퀄리티에 대한 고퀄리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급 이상 럭셔리급에서 우리나라가 매출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아마 나올 텐데요. 여기 있죠. 설화수 같은 케이스가 이제 럭셔리 라인, 이제 비싼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중도 30% 전후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고 점유율이 많이 늘었다 보시면 돼요. 매출 1등이죠 지금.
21년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더라도 고가를 만들게 되면 숫자는 적게 팔더라도 마진율이라든지 매출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도 그렇게 봐요. 중국에서 버는 우리나라의 자리는 상위급이다. 이제 그쪽에서 기업이 타겟팅을 해서 어떤 이슈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퍼시픽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면세품과 국내 백화점에서도 5년 만에 진짜 5년 오래 걸렸죠. 실적 개선이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중국이 워낙 비중이 커서 그렇긴 하지만 K컬처라든지 K문화, 뭐 먹거리, 엔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BT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식도가 나가신 분들은 다 얘기하세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화장품을 꼭 꼽습니다. 야, 한국 화장품 상당히 퀄이 좋다. 그 얘기는 어디 가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매출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 4조 4천억, 올해 5조 1천억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매출 성장률이 된다 보는 거고요. 주가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바닥쳤던 적자까지 봤던 것들이 흑자 전환하고 턴 될 때 주가가 상당히 큰 탄력을 보입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올해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7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저 상반기도 괜찮다 봐요. 그래서 집단 면역 뭐 하반기 얘기를 하지만 32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보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